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the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어릴 때 까불랑거리고 놀다가 어디 콱 부딪혔는데, 글쎄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놀다가 그렇게 잘 안 씻잖아요. 지금도 잘 안 씻나? 그래서 골맞어요. 그거를 가라앉힌다고 무슨 약을 바르고 뭐를 먹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덧나가지고 종기가 좀 커지네요. 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렇게 가라앉힌다고 그게 되냐 그러더니 무슨 고약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절 지나고 뛰니까 완전히 골마서 다 굶고 나니까 그게 그냥 쑥 안에 든 게 다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새삼스럽게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신해철의 Ghost Station. 난데없이 웬 뭐 종기나고 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요, 얼굴에 뭐가 막 나고 입술 부르끼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암이나 이런 병에 잘 안 걸린대요. 정설인지 아닌지 이게 뭐 일리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속에 쌓여있는 게 못 참고 밖으로 나와서 다 밖으로 터지기 때문에 그나마 낫대요. 근데 정말로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쓰러져서 멀쩡하던 사람이 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속으로 그게 다 곪고 안으로 그게 썩어 들어가서 그게 한 방에 간다. 이런 섬찟한 얘기를 누가 하대요. 우리가 살면서 이 차가운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뜨거운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동양의학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살아가는 게 힘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럴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자 아니야 괜찮아 해서 살살 달래서 그거를 가라앉히는 뭐 그런 쪽이 종교나 명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또 한 부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기준으로 해서 0 쪽에 가까운 한 20, 30은 가라앉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한 70, 80 되는 사람들은 가라앉히려고 그러면은 한참 걸리니까 이걸 얘 100 넘게 확 터트려서 쾅 한번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면 그게 또 한번 치료가 되고 쌓이고 그러면 놔뒀다가 한번 쾅 터트려서 치유가 되고, 이 살아가면서 아픔을 치료하고 도를 얻고 이러는 데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원래는 차가운 쪽, 가라앉히는 쪽 하려고 해봤었거든요. 10대 때, 인생살이 하여간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근데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트려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왜? Beautiful People 이었습니다. 마릴린 맨슨. 옛날에 몽골족 얘기를 읽다가 그 얘기를 봤는데, 배신자였나 뭐였나 이 사람 처형하는데 뜨겁게 녹인 은을 귀에 부어 넣어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대요. 비싸게 죽는 거지. 그죠? 죽는 방법치고는 죽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메가데스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99 Ways to Die라고 최소한 99가지는 있는데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금을 녹여서 붓는 방법이 더 비싸겠구나. 그렇다 그럽니다. 이 마릴린 맨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은인지 수은인지 뭔지 약간 뜨거운 걸 제 귀에 막 이렇게 들이붓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뭐 제가 죽는 건 아니고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걸로 봐선 잘 맞나 봐요. 예, 이런 음악 듣는다고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도 말고 이런 음악 안 듣는 사람들 보고 들떨어졌다 그러지도 맙시다. 예. 웬 외교적 화해 제스처. 수컷이 화장을 하길래 재수 없다고 해철이 팬 애들한테 까발렸다가 맞을 뻔한 적도 있다.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솔직히 참 마음에 드는 마왕이다. 저기 다시 역사 얘기를 왜 이렇게 되지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최초로 화장을 한 것은 인간 종족들 가운데서도 수컷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 화장한 건 남자죠, 남자. 여자보다. 초창기에는 뭐 물감, 염료 이런 걸로 만드는 화장품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진주가루나 보석가루를 갈아서 그거를 바르는 것도 있었대. 비싸게 먹는 화장이었겠죠, 그것도. 얘기가 딴으로 샜다. 아, 그래서 예, 하여간 마음에 드신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판테라 공연 갔다가 오신 분은 이제 글 올리신 분. 늦게들 올리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 얘기들을 쫙 하면서 그날의 흥분을 같이들 식구들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좀 서두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다들. 환상적이란 단어가 어울릴까 너무 멋졌어요. 판테라 말로만 들었던 멋진 공연 두 눈 부릅뜨고 봤어요. 막 머리 흔들다 어지러워서 밑으로 떨어질 뻔도 했지만 목 아파.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마왕님과 버섯돌이 관계자 여러분 심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 밑에 문장 정말 마음에 드네요. 돈 주고 봤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우린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표를 드리죠. 판테라 공연 갔었어요. 며칠 동안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길래 이제야 올려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이만한 외국 사람들이 우르르 무서웠어요. 예전에 메탈리카 공연할 때는 어떤 관광버스 하나가 딱 서더니 미식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맨 꼭대기 스탠드 올라가서 놀았어요. 경사가 굉장해서 스탠드 중간에서 놀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형광 마시마로 커플티 저 봤어요. 형광 주황색 아니었어요? 다들 스쳐가지고 오셨군요. 뭐 공연들 잘 보셨다니 기쁘고요. 그리고 저하고 버섯돌이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 공연 관계자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리세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분들. 우리나라에서 공연해가지고 하는 게 돈 사실 벌 수도 없는 일이고 되게 힘든 일이지만 돈 못 버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거의 노가다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돈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일 하기 힘들 정도의 일인데 애들 쓰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뭔가 뜨거운 게 빡 치밀어 오르네. 우리나라에서 공연 보는 티켓 값이 사실 돼지게 비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고요. 돼지게 비싼데 우리가 돼지게 비싸다라고 이런 쌍스러운 말을 쓸 때는 그 비싼 거에 대해서 이거 비싸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뭔가 흐릿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비싸야 돼 하고 짜증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메이저급 밴드 영국 미국에서 잘 나간다 하는 밴드들 이쪽에 와서 구경을 하는데 20불 정도,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정도의 돈이면은 괜찮은 공연장에서 하는 어느 정도 등급의 밴드를 볼 수 있냐면요, 뭐 스톤 템플 파일럿 정도의 밴드를 보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요. 드물게 핑크 플로이드처럼 엄청난 장비를 투입해서 대형 환상적인 공연, 정말 한 번 보면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는 그런 공연을 하면 드문 예로 100불 전후까지 티켓이 가는 경우가 있고, 이 팝음악, 락음악에서 공연 티켓이라는 건 그 정도 가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싸잖아요. 비싼 이유가 공연 관계자 사람들이 그 표 팔아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카페 차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돈 허벌 받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 팀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허벌 받아가나 보지. 왜냐하면 자기네 돈으로 괜찮은 계란티 정도를 부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니까. 그게 뛰는 게 너무 많아요.
세금 종류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거를 가져갑니다, 나라에서. 근데 대중음악은 문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이 지원이 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대중음악 하는 아티스트한테 그 돈이 1원 한 장 돌아온 적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근데 걷어가요, 돈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클래식 하는 쪽에 갖다 주거나 뭐 그런다 그러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예가 아니거든, 대중음악은. 문예로 안 쳐주니까요. 근데 왜 기금은 내라 그러지? 검증된 얘기니까 토달지 말아주십시오. 승질나. 그쪽에서도 애쓰시는 분들 제가 지금 야밤에 뒤에서 호박씨 까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콘서트나 문화가 이런 취약지대면은 보조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어떻게든 그 관객들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간신히 공연하는 거 또 뜯어가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삥 뜯기는 기분 알아요? 삥 뜯기는 기분? 삥 뜯긴다는 거는 그 돈 뜯긴다는 말의 은어인데 삥 뜯긴다는 거는 이유 없이 깡패한테 뺏기는 기분이 들 때 그렇죠? 그만할까? 그만하자. 너무 흥분했잖아. 흥분한 나의 모습 싫어. 추접스러워.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 근데 너무 자주 흥분해. 슈퍼그라스의 리차드 퍼드를 들었습니다. 이봐요 해철 오빠. 궁금 플러스 요청할 게 있는데 오빠 방송에서는 영어로 된 노래랑 독어로 된 노래는 틀어주는데 왜 불어로 된 노래는 안 틀어줘요? 어저께 람슈타인인가 뭔가 하는 거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 들면서 젠장 우리 학교 독어과 애들만 좋아하겠군이라고 소리쳤다가 엄마가 안방에서 빨랑빨랑 앉아 하는 소리 듣고 연락 쫄았어요. 불어로 된 노래 중에도 좋은 게 많아요. 택시2 OST 중에서 불어로 랩하는 것도 얼마나 멋진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불어로 된 음반을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그쪽에선 좀 더 구하기 쉽지 않겠어요? 부탁드려요. 예, 클레멘타인 양. 왜 그런 거냐면요. 버섯돌이, 네. 너 불어 읽을 수 있냐? 아니요. 노래 제목이나 가수 이름 보면서 그러니까 뜻은 몰라도 발음은 대충 할 수 있냐? 불어가 그게 힘들어. 예. 들으셨죠? 이런 이유예요. 예, 저요? 당근 안 되지. 그럼 내가 안 되면 버섯돌이라도 돼야 물어보는데 이 불어 제목을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한단 말입니까? 람슈타인 노래 들으면서 그 독일어 가사 읽는 것도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쪽팔리게 사실 자수하는데 저 방송하기 전에 한번 연습도 했어요. 그거를. 이야. 애국애족씨. 사실은 나 이놈 건방 떨고 가요 개무시하고 팝 락만 듣는 놈이다. 근데 해철님 방송 들으면 맨날 쏴라만 나오는 것이다. 그럼 얼싸 좋네 아니냐고? 1시간 내내 나온 음악 중에서 대관령 경포대 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우리나라 말이라고는 나오는 게 해철님 멘트뿐이네.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가요 틀기는 시간 아깝다고요? 안티 대중주의를 표방하신다고요? 근데 이 많은 글을 읽으시나고요? 10이냐고요? 아니요. 해피 버스데이. 있으셨군요. 저는 있죠. 누가 제가 안 한 말 하거나 한 말 완전히 이상한 말로 비틀어서 말하는 거 진짜 싫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한 인터뷰 보면서 와 이건 소설이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정말 간단한 일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옛날에 무한궤도 첫 데뷔했을 때 기자분이 어느 밴드를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핑크 플로이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카피곡도 연습도 한두 번 해봤는데 우리 쪽 하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끼끼덕 했거든요. 어떻게 언감생심 핑크 플로이드를 뭐 연주를 어떻게 우리가 몇 곡 이렇게 하긴 했었죠. 근데 기사가 딱 나오는데 핑크 플로이드를 우리와 논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나왔어. 한마디로 아마추어 밴드가 딱 나와서 핑크 플로이드 까지마 딱 이런 거야. 와 정말 죽고 싶더라. 예,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가요 틀긴 아깝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안티 대중주의 표방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예, 오바하지 마세요. 오바. 마왕님은 수총각이 아니었다. 보내신 분 김부연. 마왕님은 수총각이 아닌. 저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언제요? 언제? 마왕님은 수총각이 아니었다. 하기사 나이 30 넘어서 수총각이면 그게 바보지. 내 말이. 그럼 제가 어찌 마왕님이 수총각이 아닌 줄 알았냐고요? 비트겐슈타인에 수록되어 있는 수컷들의 몰락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웃기는 건 섹스할 때도 무능력해 보일까봐 초조해하는 의외의 소심함이지만 웃기지도 않은 건 그리고 난 뒤에 허탈해하고 고독해하는 의외의 예민함이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런 가사 쓸 수 없거든요. 저런 가사는 유경험자만이 쓸 수 있는 가사입니다. 마왕님께서는 지금까지 건전하고 명랑한 자체 검열하겠습니다. 삐리릭만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명랑한 삐리릭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명랑한 삐리릭을 선도하는 방송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이거 오프닝 멘트로 쓸 걸 그랬나?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말은 제가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 엑소시스트나 뭐 캐리나 오맨 이런 공포 영화를 만든 감독들도 평소 집안 생활이 공포에 쩔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현 씨의 명언인데요. 제가 이런 가사를 썼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사라는 건 제가 느낀 거에다가 주위 사람들 이런저런 이야기 들은 거, 소재들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거기다가 약간의 양념과 장식과 이런 것들을 가해주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카메라에다가 얼굴을 찍을 때 메이크업을 하면 그게 사람 얼굴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안 하면 카메라에 보이는 얼굴은 시체 얼굴처럼 거무죽죽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꾸며주는 게 외려 더 진짜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호기심들을 지금 하나씩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점점 더 갑니다. 죽탱이 씨께서는 우리가 전에 팔 빠진 얘기 했잖아요. 팔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과 근육은 늘어나나? 가로 열고 잔인. 문득 스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팔이 빠지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나는 왜 불현듯. 이곳은 호기심 천국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 예. 팔이 빠져도요. 손가락은 움직여지는데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떠나서 어깨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쪽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요, 그 뼈 연결된 부분이 가죽만 남아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잘리기 직전처럼 덜렁덜렁해집니다. 심해지면요. 해결이 되셨나요? 예. 에이, 뭐야 방송이. ghoststation.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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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oss the ocean, far beyond the air, through the net. We're not here, we're not there, but we're everywhere. But we're everywhere. Everywhere. The Ghost Station. 라이브였습니다. 이 노래 좋죠. The Dolphins Cry였어요. 돌고래 눈물이랄까. 돌고래가 왜 울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 완전히 새됐스 위로를 좀. 카7026씨.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선화씨 남편. 저는 그래서 두 분이 또 무슨 화해했을 텐데 또 싸우나 막 이러고 봤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대마왕님이 사연 소개할 때 주변머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지금은 주변머리는커녕 소갈머리도 다 빠질 지경입니다. 며칠 전에 대형 사고를 쳤어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쳤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아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생각해보세요. 대형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총무게 40톤, 길 옆을 들이받고 밭으로 날아서 운전석부터 땅속에 곤두박질 쳐서 트럭 앞대가리가 완전히 깡통 찌그러지듯이 돼버렸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글도 보내주시니까 좋으네요. 심장 떨린다. 대마왕님은 죽음을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비슷한 경우 당해봤어요. 흔히들 세상 살기 힘들 때 죽는다고 얘기들 하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쉽게는 못할 거예요. 막상 당해보니까 무지하게 처절해지고 죽음이란 게 두려워지더군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잘못될까봐, 정말 죽게 될까봐. 누구 말대로 그 순간에 가족과 친구와 나를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로 인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와는 별로 상관없을 사람들까지도 제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유, 저런. 나이가 연러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고스 가족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죽는다는 거는 정말 지독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을 쉽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길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지듯 주차 좀 해놓지 말라고요. 그 주차로 인해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유, 주차 잘합시다, 여러분. 주차를 잘합시다. 추신, 그래도 저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연 소개 이후에 그녀와의 관계가 원만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는 시련과 기회가 같이 온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군요. 예. 선화죽에 라디오 달라고 밑에 써놓은 걸로 봐서 많이 다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 가족들 굉장히 비탄에 잠긴 슬픈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도 선물을 잊어먹을 정도로 비탄에 잠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한결 가볍고 선물 잊어버리지는 않을 정도로 다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유, 100번 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하고도 좀 이제 맥락이 좀 닿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가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했다, 안녕, 잘 지내라, 미안해, 뭐 이런 얘기도 못하고 확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평소에들 해놓고 유언도 좀 써놓고 에이, 잘 지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박주명 씨, 삶과 죽음이란. 제가 사는 울산에서 월드컵 문수구장을 개장했습니다. 뭐 대통령도 오고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죠. 제가 다니는 학교는 문수구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로 2교시만 하고 주차장으로 쓴대요. 그래서 우리도 간만에 휴일을 만끽하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만끽했죠. 친구들과 독서실로 가던 중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예식장 앞이었기에 결혼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지나쳤죠. 근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 이불이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뭔가에서 보니까 이불 밑으로 아예 다리가 보였고 주위에는 경찰 아저씨들이 쫙 깔려 있었죠. 교통사고였습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했을 것 같은 작은 발과 구두,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청바지만 이제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허리 위로 수북히 쌓인 이불더미들, 그 현장은 저희가 서 있는 길 반대편에 일어난 일이라 우린 그거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만 보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가 보기에도 아이는 숨진 것 같았습니다. 거정만 덮어놓았을 뿐. 잠시 뒤 우리 옆으로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한 아주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보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주위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만약 주위에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도 눈물 쏟고 말았겠죠. 몇 분 뒤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아이의 작은 몸을 하얀 천으로 꽁꽁 묶은 뒤 어디론가 싣고 갔습니다. 현장에는 그 처참한 광경을 대변하기라도 하는데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가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느꼈을 고통이 제 몸을 전율시켰고 태어나서 그렇게 슬퍼해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행운이시네요. 물론 그 아이가 다 자라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은 거 보고 슬퍼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게 가장 슬픈 일이었다면 본인도 행복하게 사신 편입니다.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돌아가신 적이 없나 보죠.
에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울산 시민, 아니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였던 그날이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을 그날.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아이도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 지금의 저처럼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사물을 보며 꿈을 키워나갔겠죠. 단 한순간에 사라져간 그 어린 생명, 너무 불쌍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도 잔인한 거죠?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차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면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까? 따위의 잡념들 며칠째 머리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해철님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공자님도 맹자님도 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는데 생각이 짧아서인지 저는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돼버리기 일쑤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몸 조심하시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가족과 또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말 한순간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이름 모를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여기서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에 뭐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 건방 무지하게 떨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지금 물어보신 그 모든 이야기의 답변은 글 쓰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쓰신 분도 저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권리나 자격이 우리들 인간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안다고 떠든 사람들 보면 더 웃기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 대답은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그날까지 사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열심히 산다는 개념만 조금 바꿨어요. 저한테 편하게 제가 세상 사물의 모든 정의를 저한테 딱 맞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쓰잖아요. 자기 편의대로. 그 열심히 산다는 게 게으름도 열심히 피고 뒹굴뒹굴 이렇게 굴르기도 하면서 인생 시간 중에서 여백으로 흘려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탁탁탁 움직이게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24시간 빡빡하게 사는 걸 전 열심히라고 하진 않는데 하여간 뭐 나름대로 열심히의 개념은 틀리겠지만 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FM 라디오의 이제 상투적 패턴인데요. 아시죠? Get Naked. 그 좀 그런 사연을 우리가 듣고 읽은 것 치고는 좀 그렇다, 그죠? 옷 벗어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뭐. 그 얘기 듣고 같이 우리 공감하고 참 생명이란 게 그렇다라고 분위기를 나눴으면 됐지. 그거를 또 노래를 듣고 그러면은 너무 정승으로 떨어져요, 그게. 가녀린 여인 씨의 글을 봅시다. 안녕마왕님 매일 밤마다 방송 잘 듣고 있자링. 이젠 오빠의 그 오묘한 괴한 목소리가 수면제가 돼서리 어쩔 땐 방송 들으면서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었죠. 내 나이 22살, 아직 한참의 나이지만 나의 얼굴에선 벌써 노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흠이. 내가 오늘 글을 남긴 것은 내가 나쁜 년인가를 묻고 싶어서이지. 나는 22살, 4년간 사귀어오던 남자친구가 현재 있고 지금은 군대에서 5월부로 상병을 달게 되었지. 물론 나는 나의 남자친구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죠. 남자친구 간지 1년간 나는 남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 나에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니 얼굴은 물론이요 연봉은 5천이 넘고 거기다가 나에게 한눈에 반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닥친 것이지. 물론 나는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하지만 주말이 너무 심심해서 나는 그냥 장난삼아 만났는데 이게 일이 커질 줄이야. 나 그냥 남자친구 몰래 잠깐 놀려고만 했어. 진심이야, 쩝. 근데 이 왕자님 나를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장난삼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지. 나는 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어. 너무 사랑하거든. 그렇다면 지금 이 왕자를 포기하라. 그것도 조금은 아쉬움이. 아, 나는 나쁜 년일까? 내가 둘 다 만난다면 그게 아주 나쁜 짓일까?
하나 확실한 건 난 지금의 왕자와는 그냥 장난삼아 만난다는 거야. 내 맘은 남자친구뿐이지. 아, 내 작은 양심이 나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군. 마왕님이시여,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정녕 이렇게 계속 유지하며 지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정녕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지내면 안 된다는 법은 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결혼 전에 미혼 여성에 대해서 교제를 한쪽에게 종속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법칙은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게 질문하신 문장 한 가지의 대답이고요. 나는 나쁜 년일까? 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은 그래, 너는 나쁜 년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둘 다 만난다면 그게 아주 나쁜 짓일까? 예, 나쁜 짓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남자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는 나쁜 년이 되어도 한 사람에게만큼은 최소한 절반만큼은 좋은 여자가 돼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연봉 5천이 넘는 왕자님을 기만하고 있고 군대에 간 A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예, 타령하겠네요. 그러니까 두 남자에게 모두 나쁜 면이지. 그렇죠. 다 괜찮은데 모두 다 인정하겠는데 지금 그 남자하고 왕자 하여간 그래가지고 갈등을 때리면서 어떡하지라는 심리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무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고 심지어 무지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지. 되셨습니까? 예. 블랙크로우즈의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준비해놓은 마지막 노래가 원래 이 시간쯤에서는 에로 음악 보내드리죠. 근데 오늘은 에로 음악 아니고 아주 의미심장한 노래인데요. 제가 이 고스트 스테이션을 그만두는 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는 날 마지막 곡으로 틀 노래를 제가 지금 미리 선정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가사도 굉장히 아름답고 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사를 다 외워놨다가 마지막 날 제가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틀면서 우리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끝내는 거예요. 어때요? 설라 캐멀의 Long Goodbyes 준비했거든요. 가사 정말 아름답다니까요. 예. 저 내일 방송합니다. 예. 저기 내일 방송 있습니다. 예.